스티브 잡스처럼 21세기를 이끄는 창조적인 리더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를 즐겨 읽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시를 즐겨 읽는 까닭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창의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 이 시에는 생각의 힘이 응축돼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시인처럼 관찰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이것은 기업 경영이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에는 발견이 있고 창조가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시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름다운 지혜를 줄 수 있는 시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도종환 시인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봅니다. 제가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시를 못 읽고 있다, 이거는 참 핑계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쁠 것 같은 스티브 잡스가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를 읽고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를 읽으면 상상력이 키워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시를 쓰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물을 처음에 보고 생각하고 시와 만나거든요. 시의 싹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시를 끌어갈 때는 상상력이 주로 시를 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거든요. 예.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정리한 게 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를 쓰는데 제일 많이 작용한 힘, 그것이 상상력이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상상력을 통해서 또 많은 또 다른 영감을 얻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에는 기업 경영에도 이런 인문 경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중에서 특히 문학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사유의 힘, 상상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멀리 내다보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 올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바탕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흔히 학창 시절의 기억 때문인지 시는 무조건 좀 외워야 한다, 암송을 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를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시를 외우는 것도 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정호 선생님 같은 그 문학평론가이신 분, 많이 외워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 나중에 그대로 다 나오는 것이라서 많이 기억하고 있을수록 좋은 시를 쓰는데 큰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외우는 방법 말고 특히 이제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나누고 쪼개고 분석하는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시교육을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간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가 굉장히 어렵고 문학 지식으로만 접근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해하고 감상하고 종합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쪼개고 나눠서 지식 요소만을 추출해내는 그런 시교육, 이런 교육은 시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좋게 느꼈던 귀절이 어디인가, 이 시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가 좋은 시이고요. 또 이해하고 감상할 때도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감상을 한다라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게 길을 묻다 두 번째 시간, 아름다운 지혜를 주는 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또 길에서 만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눈여겨보는 동안 그것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이치나 지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번은 길을 가는데 길에
꽃 한 무더기가 피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생긴 것은 코스모스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주황색이라서 나 이상하다, 저게 무슨 꽃일까 하고 걸음을 멈추고 그 꽃을 쳐다봤어요. 주황색 코스모스라는 거 없는 거잖아요. 코스모스는 무슨 색이에요? 흰색, 분홍색, 자주색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주황색 코스모스는 없는 거라서 저게 무슨 꽃일까 하고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꽃의 모양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되었고 꽃이 흔들리는 모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흔들리는 꽃을 보는 동안 저 꽃이 어려서 작을 때는 작게 흔들렸을 텐데 컸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리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고, 꽃을 피우기 전에는 가볍게 흔들렸을 텐데 꽃을 피우고 나서는 꽃의 무게 때문에 더 무겁게 흔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생각들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구나, 이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꽃잎에 맺혀 있는 물방울 이런 걸 보면서 비가 왔었다면 이 여린 꽃들이 비바람에 참 많이 시달렸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던 바로 그것들을 양분으로 삼아서 이렇게 따뜻한 빛깔의 꽃을 피우는 거구나,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이 한 편의 시를 쓰게 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그렇게 해서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예요. 어려운 귀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시적 장치나 기교를 넣은 것도 한 군데도 없어서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시예요. 지금 뭐 학생들도 국어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쉬운 시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읽는 동안 금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꽃을 보고 쓴 시지만 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또 인생, 삶.